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진짜 꼼꼼하게 뜯어볼 주제, 바로 대한민국 커피 시장의 절대 강자였죠. 스타벅스 코리아가 지금 겪고 있는 초유의 불매운동 사태입니다. 아니, 그 콧대 높던 프리미엄 브랜드가 어쩌다 이 지경이 됐는지 오늘 자료들 보면서 속 시원하게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일단 이 생각부터 들지 않으세요? 대체 어떻게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 나가던 커피 브랜드가 하루아침에 국민 밉상이 됐을까? 사실 스타벅스는 단순한 카페가 아니었잖아요. 하나의 문화였고 프리미엄의 상징이었는데 말이죠. 하지만 지금 매장에선 텀블러를 깨부수고 앱을 지우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사람들을 이렇게 뿔나게 만든 건지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죠. 첫 번째 파트입니다. 이번 사태의 가장 직접적인 도화선이 된 최악의 마케팅 탱크데이 논란입니다. 자, 화면의 문구들을 한번 비교해 볼까요? 스타벅스가 텀블러 행사를 하면서 탱크데이, 그리고 책상에 탁이라는 카피를 썼어요. 근데 하필 이 행사를 언제 했냐? 바로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에 했습니다. 와, 이거 정말 대중들이 분노한 이유가 바로 이거거든요. 5.18 당시 계엄군의 탱크, 그리고 1987년 박종철 열사 고문치사 사건 때 경찰이 변명했던 그 악명 높은 말, 책상을 탁 치니 억 하고 죽었다. 이걸 상업적인 마케팅에 그대로 갖다 쓴 겁니다. 현대사의 가장 아픈 비극을 이렇게 가볍게 소비했다는 점에서 대중들의 충격은 말 그대로 상상을 초월했죠. 여기 이 숫자 하나가 지금 민심을 딱 보여주거든요. 무려 61.8%입니다. 설문조사 결과 10명 중 6명 이상이 이번 마케팅을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의도적인 역사 비하라고 본 거예요. 스타벅스 측에서는 탱크처럼 튼튼하고 큰 용기라는 뜻이었다라고 해명은 했는데 솔직히 이 변명 믿어지시나요? 대중들은 전혀 납득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이건 이미 브랜드에 대한 신뢰가 밑바닥부터 흔들리고 있었다는 반증이기도 해요. 이어서 두 번째 파트, 흔들리는 품질과 신뢰에 대해 짚어보겠습니다. 이번 사태를 이해하려면 이 지배구조의 변화를 꼭 짚고 넘어가야 하거든요. 2021년에 이마트가 스타벅스 코리아 지분을 추가로 인수하면서 총 67.5% 최대 주주가 됩니다. 전문가들이나 소비자들은 바로 이때, 이 시점부터 스타벅스가 예전에 그 프리미엄 경험을 버리고 수익성 챙기기에 급급해졌다고 입을 모아 말합니다. 원가 줄이고 마케팅 효율만 따지다 보니까 정작 가장 중요한 품질 관리에 구멍이 숭숭 뚫리기 시작한 거죠. 이 타임라인 한번 쭉 보실까요? 상황이 얼마나 심각하게 굴러왔는지 한눈에 보입니다. 2022년 4월에 종이 빨대에서 휘발유 냄새가 나서 전량 회수한 사건 기억하시죠? 그러더니 6월엔 속이 텅 빈 부실한 샌드위치 논란이 터졌고 7월엔 진짜 최악이었죠. 고객 사은품인 썸머 캐리백에서 1급 발암물질인 포말데하이드가 검출됐습니다. 세상에 발암물질이란요? 게다가 2025년 6월에는 단골들한테 주던 리워드 혜택까지 대폭 줄이면서 그야말로 사람들의 분노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결국 사람들이 왜 이렇게까지 열을 받았느냐? 기대와 현실의 차이가 너무 컸던 거예요. 사실 우리가 스타벅스 갈 때 기대하는 건 약간 돈을 더 주더라도 눈치 안 보고 즐길 수 있는 쾌적한 공간, 그리고 프리미엄 서비스잖아요? 근데 현실은 발암물질 나오는 가방에 휘발유 냄새나는 빨대에 혜택은 쏙쏙 줄어들고 이런 실망감이 겹겹이 쌓이고 쌓여서 지금의 거대한 배신감으로 펑 하고 터져나온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세 번째 파트. 이 불만이 어떻게 전국적 불매운동으로 확산되었는지 보겠습니다. 그렇게 꾹꾹 눌러 참던 소비자들의 분노에 아까 말씀드린 탱크데이 논란이 완벽하게 불을 질러버린 거죠. 일명 타이벅, 스타벅스 탈출운동이 시작됐는데요. 행동들이 아주 구체적이고 셉니다. 길거리에서 망치로 스타벅스 텀블러를 막 깨부수고요. 스마트폰에서 앱을 삭제하고 충전해둔 선불카드는 싹 다 환불받고 있습니다. SNS에서는 노스벅 해시태그가 그야말로 들불처럼 번지고 있죠. 이게 단순히 안 간다는 수준이 아니라 스타벅스의 가장 핵심적인 돈줄인 디지털 인프라랑 오프라인 굿즈 판매를 정확히 타격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또 하나 놀라운 수치를 보여드릴게요. 무려 75.5%입니다. 설문에 참여한 10명 중 7명 이상이 앞으로 스타벅스 이용을 적극적으로 줄이겠다고 답한 거예요.
한때는 무슨 일이 있어도 스타벅만 간다는 그 콘크리트 같던 슝성 팬덤이 지금 완전히 바스라지고 있다는 아주 확실한 증거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진짜 간과하면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직장인 익명 앱 블라인드에 스타벅스 매장 파트너가 남긴 글인데요. 왜 우리가 사상검증과 폭언을 들어야 하는가라고 호소했습니다. 참 안타까운 게 이거 본사 기획팀이 잘못한 거잖아요. 근데 정작 매장 최전선에서 고객들의 그 엄청난 분노와 조롱을 맨몸으로 다 받아내는 건 묵묵히 일하시는 직원분들이라는 거죠. 심지어 불매운동으로 매출 떨어지니까 본사에서 매장 근무 시간까지 줄여버려서 직원분들 생계까지 위협받고 있다고 하니 진짜 씁쓸한 상황입니다. 이제 마지막 네 번째 파트, 이번 사태가 불러온 사회 정치적 파장과 미래를 살펴보죠. 이게 이제는 그냥 한 회사의 마케팅 실수 수준이 아니에요. 사태가 눈덩이처럼 커지니까 결국 신세계그룹 정용진 회장이 직접 나서서 대국민 사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스타벅스 코리아 손정현 대표이사는 바로 전격 해임됐죠. 근데 여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시민단체들이 정 회장과 전 대표를 5.18 모욕이랑 명예훼손 혐의로 아예 경찰에 고발해버렸습니다. 이제는 법적 심판까지 가야 하는 아주 심각한 상황이 된 거죠. 당연히 정치권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아주 뜨거웠는데요. 여권의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사태를 강하게 비판하면서 책임을 물었고,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공공부문에서 아예 스타벅스 상품권 불멸을 선언했습니다. 반면에 야권 일각에서는 민간 기업이 잘못한 건 맞는데 정부가 이렇게까지 개입하는 건 사태를 너무 정치화하는 거 아니냐는 반박도 나왔습니다. 어느 쪽 의견이든 간에 이 커피 브랜드 하나에서 시작된 문제가 이제는 완전한 국가적 어젠다로 커져버렸다는 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자, 그럼 시장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엄청 냉혹했습니다. 직격탄을 맞은 모 회사 이마트 주가가 6% 넘게 뚝 떨어졌어요. 단순히 브랜드 이미지 좀 나빠지고 끝나는 게 아니라 투자자들의 신뢰가 바닥을 치면서 기업의 실질적인 재무 가치까지 와르르 무너져 내리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자, 오늘 분석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이 질문을 하나 남기고 싶습니다. 바닥까지 떨어져 버린 프리미엄의 명성과 신뢰, 과연 스타벅스가 이걸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한번 산산조각난 대중의 믿음은 다신 주워 담을 수 없는 걸까요? 기업이 눈앞의 수익만 쫓다가 품질과 역사적 감수성이라는 기본을 놓쳤을 때 얼마나 끔찍한 결과를 맞이하는지 오늘 자료가 정말 뼈아픈 교훈을 던져주는 것 같습니다. 이번 내용이 여러분께도 쏠쏠한 인사이트가 되었길 바라면서 오늘 설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